어제는 장기채 매도를 하던 빌 에크먼이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됐는데요. 한 명의 인물이 이렇게 채권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빌 에크먼이 쇼커버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경제 데이터가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당시 30년 국채 수익률이 5.5%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매도를 했는데, 이제는 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왔고요.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엠버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 발표를 하죠. 공식 발표가 지금 많이 늦춰진 이유는 경기 고점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경기 고점을 찍은 후 평균 7개월 이내가 발표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특이하게 경기 고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지금 3분기 GDP만 보더라도 역대급으로 좋을 것이라는 컨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엠버가 경기 침체 지표로 6개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 항목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장단기 역전, 10년, 2년 장단기 차이를 많이 보지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10년 3개월물의 스프레드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1968년 이후에 여태까지 10년과 3년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나타났던 게 총 8번이 있습니다. 마지막 게 지금이죠. 이 8번 모두 경기 침체로 끝났고요. 지금은 2022년 11월 이후 지금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 차이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역전 상황이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글쎄요, 역전의 깊이와 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면 굵직한 90년도 경기 침체도 이렇게 살짝 있었고, 00년도 버블 사태도 이 정도 있었죠. 금융위기 전도 요만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죠. 지금의 깊이와 폭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 강도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10년과 2년 이렇게 국채 수익률 차이의 스프레드도 살펴보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걸 쓰고, 제롬 파월이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게 18개월과 3개월 이 스프레드 차죠. 하지만 모두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는 역시 10년과 3년 스프레드가 제일 정확도가 높습니다. 네, 쭉 보시면 엠버가 경기 침체로 활용하는 지표가 대개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볼 만한 것은 사실 고용, 비농업 고용 수치와 그리고 실질 개인 소득입니다. 이전 소득을 제외하고 실질 개인 소득, 딱 이 두 가지를 사실 비중 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지금 9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 대비 살짝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10년 3개월이 역전되고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평균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는 하방으로 흐를 그럴 확률적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BLS의 비농업 고용지수고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CE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구조사도 별도로 지금 항목에 있습니다. CPS 가구조사 보시게 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상회에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흐름상 전체적으로 지금 15개월 무렵부터는 하방으로 흐르는 모습, 전체적인 장단기 역전 기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더 낮은 구간에서 이번 침체, 역전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검은 선이 평균 선이니까요.
요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흘러갈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실질 개인 소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게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이전 지출을 제외한 실질 개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소비 여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에 바싹 붙어서 지금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3개월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흐르다가 그 이후부터 꺾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소비 지출이죠.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초과저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늦게까지 상승 구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5개월 정도 무렵이 되어서야 좀 하방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격 변동 조정이 된 도소매 판매 부분입니다.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에 수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0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좀 꺾이는 모습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 생산과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죠. 소비는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 상황이 지금 베어 스티프니 현상으로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장기는 그대로 있고 단기가 더 내려와서 정상화되거나 평평화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단기는 그대로 있고 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장기가 더 올라가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보시게 되면 10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3개월 금리를 역전했던 그런 기관,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이게 총 8번의 경기 침체 중에 3번이 있었습니다. 90년도 때 한 번 있었고요. 2007년도가 금융위기죠. 그리고 2019년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경기 침체가 사라졌냐? 그건 아닙니다. 모두 경기 침체로 귀결됐고요. 결국에는 10년, 3년 스프레드 차가 역전된 채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10년물이 올라가냐, 단기물이 떨어지냐, 이거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데 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다. 아니,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8번 중에 3번 있었는데 3번 모두 우리 경기 침체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가고 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하게 유지되느냐는 크게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경기 침체 위치는 대략 한 이 정도 무렵이고요. 이 무렵은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개의 주요 항목 중에 한 달 정도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로 보면은 지금 08년도 위기 직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 크게 늘었죠. 저축률이 30%에 달했고요. 역사상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뚝 떨어져가지고 금융위기의 마지막 무렵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보면 현저히 낮은 저축률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소비자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개인 이자 지급이 대략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 고민해야 되고, 게다가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자금 상환대출, 물론 일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소비의 둔화는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실질 소득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죠. 즉 물가를 제외해 놓고 보면 소비가 좋다고 볼 만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특히 굵직한 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전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내년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보시면 수익 추정치입니다. 대부분 올려잡죠. 근데 이렇게 올려잡을 때 이런 패턴이 언제 나왔냐? 08년도 때도 높여잡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오히려 지금 위축되고 둔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내년 실적 전망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졌죠. 지금도 08년도와 아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4분기 가이던스도 나오고 내년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상향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무래도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잦아들고 있진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죠.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뉴욕 연은의 9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소폭 오름세가 보입니다. 7월 3.5, 3.6, 3.7까지 바닥에서 오르는 모습이죠.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에서 3.0으로 좀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결국 1년, 3년 이렇게 좀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달 3.0에서 2.8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미시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 1년 5년 발표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10월달 지금 잠정치가 3.8로 상당히 크게 상회에서 지금 집계가 됐고 5년도 3.0으로 좀 높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게 70년도 지금 낙타등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70년대는 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던 성장 국면이었고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더불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70년대 기대 인플레이션 4%, 6%, 8%까지 가던 구간입니다. 지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꺾였고 지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장기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1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와중에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조정의 구간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경기 침체 관련해서 어제 빌 에크먼의 발언도 있고 해서 엠버 주요 항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